자, 이번 시간에는 6절 교육 공부하겠습니다. 교육이 원래 시험에 잘 나옵니다. 실무 교육 하나만 있을 때도 교육이 시험에 잘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무, 연수, 직무, 사고 예방 교육 등 교육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교육은 비교하기 참 좋아요. 교육 실시기관, 교육의 대상자, 교육의 내용, 교육 시간, 사전 통지 등 시험 문제 내기 좋아요. 그러니 교육편은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교육의 필요성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상식을 두텁게 하는 거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제도 일반도 쓸쓸할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7쪽을 먼저 갈게요. 287쪽 갑니다. 그 중에 가로 1번 실무교육 갑시다. 자, 실무교육의 대상자는 두 사람입니다. 개공이 되려는 자하고 소공이 되려는 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중개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최소한 이 교육만큼 받아야 된다. 그 교육이 바로 무슨 교육? 실무교육입니다. 개공이 되려고 등록을 신청하려는 당신, 또 소공이 되려는 자. 지금 개공과 소공은 직접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 최소한 이거 받아라. 이거 안 받으면 업자 시켜주지 않는다. 소공으로 취직할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갑시다. 먼저 실무교육부터 갑시다. 실무교육의 대상은 누군가 봅시다. 개공이 되려는 자는 받으셔야 돼요. 우리 옛날에 공부하기를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업자가 되고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수료할 것. 실무교육 실시기관은 누굽니까? 시도지사입니다. 역산에서 물어보면 돼요. 언제 받으셨어요? 6개월 전에 받았어요. 그러면 또 받을 필요가 없어요. 1년 3개월 전에 받으셨어요. 그러면 다시 받아야 돼요. 약발 떨어졌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실 것. 자, 이때 법인의 경우는 누가 받는다? 법인의 경우에는요. 대표를 포함해서 무한책임사원이면 전원 다 받습니다. 분사무소의 경우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려는 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오죠. 법인은 누가 받으셔야 돼요? 대표를 포함해서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면 전원 다 받습니다. 무슨 말이죠? 중개업무를 담당하든 담당하지 않든 공인중개사인 사원임원이든 일반인인 사원임원이든 실무 교육만큼은 안 받는다, 받으셔야 된다? 받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지요. 이 양반이 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셨다니까요. 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폐업을 하시고 집에서 논다 그 말입니다. 집에서 놉니다. 돈 벌어오래요. 다시 돈 벌어오래요. 그래서 다시요 등록을 신청합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시면 현업을 했을 때 노하우가 살아있다니까요. 또 받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폐업하고 놀다가 1년 이내 등록 신청할 때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자, 또는 이 양반이요. 뭐 하시던 분인가요? 소공으로 근무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그만두셨어요. 그럼 사장님은 종료신고라는 걸 하셔야 돼요. 종료신고일로부터 그렇습니다.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장하고 싸우고 그만뒀다니까요. 잘렸다니까요. 집에서 놉니다. 집에서 놀다가 아니야 이럴 게 아니야. 이번 내가 직접 중개업소를 운영해 볼 거야. 해서 등록을 신청합니다. 1년 이내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하우가 살아있습니다. 또 받는다. 안 받으셔도 된다. 안 받으셔도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소공도 마찬가지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단 개공에 대해서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되는데 실무수습을 포함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실무수습의 구체적인 내용이 지금 아직은 안 나왔어요.
원래는 1월 29일서부터 시행이니까 실무 수습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거 보니까 이거는 법규로 정할 건 아니고 아마 뭐 내부적인 지침 정도로만 처리할 건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실무 수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으라? 이 내용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나중에 나오면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내부적인 업무 지침으로 처리가 되면 그런 것들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때는 신경 끄셔도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인가? 28시간, 32시간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28, 32. 자,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보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법률 지식, 경영 실무, 중개 및 경영 실무, 직업 윤리를 그 내용으로 합니다. 자, 소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소공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소공이 되려면 고용신고를 하셔야 돼요. 고용신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1년 이내에 그렇습니다.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양반이 업을 하다가 폐업을 했어요. 집에서 놀아요. 그런데 다시 등록을 신청하는 게 아니라 이 양반이요. 이번에는 고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아, 나는 해보니까 사장체질 아니야. 차라리 소공으로 근무하는 게 낫겠어. 자, 그래서 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시고 1년 이내에 소공으로 고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 받는다. 안 받으셔도 된다. 안 받으셔도 돼요. 자, 또는 이 양반이 원래 소공하다가 그만두셨어요. 종료신고했어요. 집에서 놉니다. 그랬다가 다시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다시 소공으로서 근무를 해서 돈 벌까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논리는 똑같죠? 받는다. 안 받으셔도 된다. 안 받으셔도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가로 2번 직무교육으로 갑니다. 직무교육은요. 대상이 누구냐면 보조원이 되려는 자입니다. 자, 따라서 보조원이 되려는 자한테는요. 법률 지식 필요 없어요. 실무 능력도 필요 없어요. 얘는 윤리만 똑바로 교육시키면 돼요. 그래서 직업 윤리 등을 교육 내용으로 합니다. 보조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논리는 똑같죠. 보조원이 되고자 합니다. 보조원으로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하! 그 점 주의하셔야 돼요. 교육은 대부분 시도지사입니다. 그런데 직무교육은 누구도 등록관청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그 표현 주의하셔야 돼요. 또는 등록관청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면제는 그만두셨어요. 그랬다가 1년 이내 다시 보조원으로 일을 하고자 합니다. 이때는 안 받으셔도 됩니다. 교육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3시간, 4시간입니다. 3시간, 4시간입니다. 지금 실무와 직무교육은요. 되려고 하는 자가 받으셔야 돼요. 당신의 필요성에 의해서 당신이 받는 겁니다. 따라서 실무와 직무는 사전 통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원하는 당신이 받는 겁니다. 미리 통지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나 연수교육 보세요. 연수교육 내용 보니까 연수교육은 뭐죠? 일종의 재교육, 보수교육입니다. 교육 한 번만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가끔 재교육, 보수교육 받으셔야 돼요. 법이 바뀌잖아요. 제도가 바뀌고 정책이 바뀝니다. 그러니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연수교육의 내용은요. 거기 보시면 변경사항, 변경된 게 줄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리고 실무, 직업윤리입니다. 그럼 교육 대상은 누구냐? 실무교육을 받은 개공과 소공입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전문에 안 나와 있고 밑에 표에만 있는데 통지를 해야 됩니다.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는데 이 경우는요. 2년이 되기 2달 전까지 사전에 통지하도록 돼 있어요. 2년마다 받는데 2달 전까지 투투라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투투. 2달 전까지 통지를 하도록 돼 있다. 교육 시간은 12, 16. 아까 28, 32, 34, 12, 16 조금씩 달라요. 얼마든지 문제 만들 수 있습니다. 가로 4번입니다. 사고 예방 교육입니다. 자, 거기 사고 예방 교육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개공 등에 대해서 사고 예방을 위하여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원래 조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아하, 사고 예방 교육은 국장도 시도지사도 등록관청도 실시기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한 대상이 누구예요? 사고는 이놈저놈 다 칠 수 있어요. 개공도 소공도 보조원도 칠 수 있어요. 개공 등이 사고 예방 교육 대상이 됩니다. 다시 국장과 시도지사 등록관청 개공 등에 대해서 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밑에 표로 만들어 놨어요. 표를 잘 만들어 놨으니까 표를 참고하셔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쪽 앞쪽으로 넘겨볼게요. 286쪽 가로 3번 교육지침 시행이라고 하는 것만 볼게요. 자, 지금 교육은 주로 실무는 시도지사 그리고 직무는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연수교육은 시도지사입니다. 주로 시도지사가 교육실시기관이에요. 그래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데 시도마다 편차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경기도, 서울시 서로 교육의 질과 양이 다를 수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3번이 나온 거예요. 국토부 장관께서는요, 교육의 전국적 균형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교육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렇습니다.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교육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갑니다. 이제 교육에 이어서 어디로 갈까요?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행정처분으로 갑니다. 지도감독. 298쪽 지도감독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법령편 공부 다 했어요.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여러 가지 준수사항과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제재를 받습니다. 제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행정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고 징역벌금 같은 형벌을 받으실 수도 있고요. 질서벌 같은 과태료 처분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행정처분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이 쉽고도 양이 적지만 외울 거는 또 확실히 외워줘야 됩니다. 지금 행정처분, 형벌, 질서벌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외우기가 까다로워요. 그러나 방법이 없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걸 외우지 않으면 고득점 할 수가 없어요.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자꾸 들여다보시면 반복이라는 놀라운 마력이 작동을 합니다. 반복하시면 머릿속에 고스란히 사진처럼 기억으로 남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중에 첫 번째 300쪽에 가서 보면 행정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종류 확인해보고 내용을 살펴볼까 합니다. 행정처분의 종류를 살펴볼까 합니다. 크게 취소처분이라는 게 있고 정지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알아봅니다. 개공은 우리가 뭐라고 공부했나요? 개공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입니다. 따라서 뭘 취소할까요? 등록을 취소합니다. 그렇죠? 정지처분은 업무정지처분이 있겠죠? 등록 취소 업무정지처분은 누가 할까요? 오로지 누가? 등록관청만의 고유하고 배타적인 권한입니다. 등록관청만의 고유하고 배타적인 권한이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업무정지 못해요. 시도지사가 등록 취소 못해요. 이는 등록관청만의 고유하고 배타적 권한입니다. 자, 이어서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라고 했어요. 지정을 받았으니까 뭘 취소한다? 지정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정지처분은 없어요. 거래정보사업자는 정지처분이 없어요. 왜 없느냐? 아니, 정보망 사업을 하는 거래정보사업자한테 업무정지 3개월을 때려버리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그 정보망을 이용하는 고객인 업자한테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자, 따라서 아예 위반의 정도가 심하면
아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해버리든지 아니면 경미하면 뭘로 간다? 돈으로 갑니다. 500이야 과태료 가지 업무정지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건 업무정지라는 게 없어요. 누가 때립니까? 오로지 국토부 장관이 때립니다. 국토부 장관의 고유하고 배타적 권한입니다. 이어서 봅시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행정처분 갑시다. 공인중개사는 뭐죠?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입니다. 뭘 취소한다고 할까요? 자격을 취소합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자격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정지처분은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가한 행정처분입니다. 누가 때립니까?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누가 때린다고요? 교부한 시도지사예요. 시도지사 그중에 특히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국토부 장관이 자격 취소합니다. 순간적으로 맞아 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국토부 장관도 예외적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시험 시행기관의 장이니까 뭐 자격 취소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순간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격증은 오로지 누구? 시도지사. 시도지사만의 고유하고 배타적인 권한입니다. 그렇습니다. 취소 처분은 어떤가요? 취소 처분은 치명적 불이익을 가져옵니다. 그렇죠? 따라서 취소 처분은 막 할까요? 청문을 거쳐야 될까요?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취소 처분은 청문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정지 처분은 청문 대상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사전 사후 절차는 나중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고, 자, 그럼 그 중에 하나씩 갑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이런 순서대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취소부터 공부하죠. 자, 그러면 자격 취소는 오른쪽 301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자격 취소 사유는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자격 취소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거든요. 완벽하게 외우셔야 돼요. 다음과 같은 4가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네? 4가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는 그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 다시 4가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은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누가요?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 부분을 너무 디테일하게 풀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그냥 정리해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4가지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면 자격을 취소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꼭 체크하실 거는 자격 취소는 항상 끝말이 하여야 한다로 끝난다는 점. 어떻게 끝난다고요? 하여야 한다. 기속처분이 기속처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4가지 자격 취소 사유를 구성했을 때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할까 말까? 네? 할까? 말까?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너는 그런 재량권이 없다고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나면 틀려요. 항상 자격 취소는 끝말이 하여야 한다 이렇게 끝납니다. 자, 누가 때리나요? 시도지사. 구체적으로는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런데 거기 책에 써져 있습니다만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서로 다를 수 있다니까요. 제주도에서 시험 봐서 정을 땄어. 근데 이왕이면 서울과 놀자. 서울 강남에 사무소를 두고 업을 하고 있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로 다를 때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파이널 처분은 결국 누가 하나요? 교부한 시도지사가 해요. 다시요.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첫 번째 시험에는 어떤 것들이 나왔다. 서로 바꿔서 나왔다. 서로 다를 때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한테 통보한다. X. 두 번째는 사무소 소재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고 처분을 이행하고 이를 통보한다.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X.
아니 지금 제주도에서 정 땄어. 근데 서울시 강남에 사무소를 두고 업을 하고 있어. 근데 위법행위했어. 자격 취소해야 될 거야. 자, 이때 취소 처분은 막 하는 게 아니고 청문을 열어야 돼요. 청문은요, 누가 여는 게 낫겠어요? 먼 제주도지사가 내용도 잘 모르면서 제주도지사가 오라고 그래서 청문을 여는 것보다는 청문은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고 내용도 더 잘 아는 서울시장이 청문을 여는 게 낫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보하면 파이널 처분은 교반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말장난입니다. 처분을 하고 결과를 통보하는 게 아니라 처분에 필요한 청문이나 의견 제출 같은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교부한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파이널 처분은 누가 한다? 교부한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격 취소 사유는 앞으로 제가 부양정이증이라고 부를 거예요. 부양정이증이라고 부를 겁니다. 자, 부는 뭐예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어요. 부양정이증이라고 할 겁니다. 뭔가요?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다니까요. 안 느껴지는 포스 강력합니다. 당연히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증 양도대여했습니다.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습니다. 이중 소속을 했어요. 아니 자격 정지를 때렸다. 누구한테? 소공한테. 그런데도 개의치 않고 업무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센 걸 때릴 수밖에 없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했다. 이중 소속했다. 자격을 취소해야 됩니다. 이 법에 위반한 징역형 선고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타법에 위반했다니까요. 타법에 위반했어요. 타법 위반 갖고는 된다 안 된다. 변호사법에 위반해서 징역형 선고, 농지법에 위반해서 폭행으로 사기로 징역형 선고받았다. 자격은 안 날아가요. 이 법의 공인중개사법에 위반하셔야 돼요. 자, 이 법에 위반했어도 벌금형 갖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슨 형? 징역형. 내가 얼마나 힘들게 정 땄는데 벌금 따위 갖고는 자격 안 날아가요. 무슨 형? 징역형. 선고를 받으셔야 돼요. 선고하고 선고유예는 구별하셔야 돼요. 직접 선고를 받으셔야 되지 선고유예 가지고는 자격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법에 위반한 징역형 선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사후 절차가 나와 있어요. 자격이 취소됐습니다. 반칠이라고 할 겁니다. 자격이 취소됐어요. 그렇다면 자격증 반납합니다. 반납도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시도지사한테 하겠죠. 반납은 며칠이나 한다? 7일이 합니다. 앞으로 반칠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어. 그래서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납할 수가 없어. 이때는 사유서를 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자격증은 잃어버렸다고 뻥치고 반납 안 하고 딴 데 가서 써먹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잃어버렸다. 이때는 반납할 수 없다. 이때는 믿을 수가 없다.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서 보시면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자오라는 말을 앞으로 정리할 거예요. 자오. 자격이 취소되면 5일 이내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타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자오라고 할 겁니다. 제재하고 효과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번엔 304쪽으로 갑니다. 자격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격정지는 누구한테 때리냐면 소공한테 때립니다. 참고로 옛날에는요, 소공도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소공도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제 주요한 중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이제는 그 소공이 엉터리 업무 처리하면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커요. 그래서 소공이 엉터리로 업무하면 소공에 대한 직접적 처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자격정지란 행정처분이 뒤늦게 만들어졌습니다. 자격정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때리는 건가요? 소공이에요. 그래서 자격정지가 나오면 반사적으로 앞에 소공이 나오나 안 나오나 꼭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밑줄 긋고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짓말할 때
앞에 개공이 블라블라블라 했다 그래놓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갖다 붙입니다. X. 개공은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처분은 받지만 자격 정지라는 처분은 없다니까요. 그거는 소공한테만 때려요. 네? 누가 때리냐면 구체적으로 시도지사가 때립니다. 하여튼 자격정은 전부 다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자격정지 이렇게 붙이면 무조건 X예요. 등록관청이 자격정지 처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등록관청이 사실은 그 소공이 자격정지에 한다는 사실을 먼저 할 때가 많아요. 알았으면 혼자만의 비밀이다. 잃어버린다. 잃어버려요. 예? 등록관청이 자격정지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았으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잃어버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는 외우셔야 합니다. 자격정지 처분 사유는 외우셔야 합니다. 자, 앞으로 거기는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이중소속, 인장 관련 의무 위반, 확인 설명,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제시하지 않았다, 서명 날인했다, 계약서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금쟁을 했다. 지금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이중소속, 인장 관련 의무 위반, 설명 관련 의무 위반, 계약서 금쟁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말입니다. 위반의 정도가 가볍고 경미한 것도 있지만 무겁고 센 것도 있어요. 가벼운 것도 있지만 무겁고 센 것도 있어요. 자, 이중소속은 상당히 심각합니다. 금쟁이도 상당히 심각해요. 또는 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 상당히 심각한 위법행위예요. 그런데 소공은 때릴 게 뭐밖에 없다. 자격 정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만약에 개공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재가 달라져요. 제재가 달라집니다. 자, 참고로 개공이 이중소속하면은요, 개공에 대해서는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해요. 양달에 걸치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금지행위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해요. 네? 임의적 등록 취소 그렇습니다. 이중계약서 작성과 금지행위도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해요. 또 하나 시험에 잘 나오고 주의하실 게 확인 설명을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아니하였다고요. 근거되는 공부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인장 관련 의무 위반은 업무정지, 확인 설명서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았다, 이런 건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위법행위입니다만 누가 위반했느냐에 따라 제재가 달라지니까 지문으로 참 잘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 봅니다. 확인 설명서를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되는 공문을 제시하지 않았다. 소공은 자격정지, 개공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그럴싸합니다. 그런데 틀리다고요. 업무정지다, 과태료다, 과태료요, 과태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격정지 처분 사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격정지는 6월의 범위 안에서 때립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때립니다. 그런데 자격정지의 상세 기준은요, 뭐로 정하냐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우리 법에서는 이소인 설설계계금에 해당하면 이소인을 설설계계 만들어라. 설설계계금에 해당하면 뭐요? 6월의 범위 안에서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습니다. 라고만 정해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몇 월을 때릴 것인가는 정해놓지 않았어요. 이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야, 우리 국토교통부령으로 상세 기준을 정해놓을 테니까 이 기준을 맞춰서 때리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을 맞춰서 때리되 행정청이 어느 정도 재량권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 경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중 처분에도 6월을 넘을 수는 없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시면 뭐 그런 내용들이 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격정지는 이소인 설설계계금입니다. 그 다음에 307조 감독상 명령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행정처분 편에서 그래도 제일 출제 빈도가 적은 것은 감독상 명령이에요. 다른 것에 치여가지고 지금까지 거의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요거는 나중에 조금 더 심화하고 시간 날 때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럼 309쪽 등록 취소 처분으로 갑니다. 등록 취소 처분은 종류, 가지수 뭐 이런 것들이 하나 있네요. 등록 취소 처분, 절대적 등록 취소 처분과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이 있습니다. 아유, 외울 게 많아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록 취소 처분, 절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처분 309쪽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좀 공부를 차분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취소 다음 시간에. 그럼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남아 있는 게 등록 취소 그리고 나머지는 형벌, 질서벌 이 정도 하면 법령 공부가 다 끝날 것 같아요. 형벌, 질서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등록 취소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